반갑습니다. 최덕종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바로 직전에 세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종전에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이첩 보류 바로 직전 8월 2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3번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바로 직후에 사건을 해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실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재발의되고 통과돼야 될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도록 꼭 특검법이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울산 총선 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회의 결과 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은수 변호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변호사는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서은숙 최고위원회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울산 더불어민주당 많은 당원들은 전은수 변호사가 최고위원회에 임명됐기 때문에 울산의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하수도에서 마약류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울산 모든 지방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울산 하수도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하수역 기반 마약 행태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울산에 많은 지금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또 많은 중독자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이 하수도에서 마약류를 검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울산식 하수 기반 역학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울산 시민은 물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병원체로부터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정 물질 위주의 분석과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서 신종 마약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또 지역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울산 민주노총에서 타임오프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사업장의 노사 간 자율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원들의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 단체 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오프 제도를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게 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년치 연장 근로수당을 즉각 지급하라고 울산 동구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노조는 동구 노인 요양원이 2015년 임금 동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당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조는 요양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아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1년 임금체불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임금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으로 동구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요양원 내 냉난방시설 전면교체, 근로자 휴게실 조성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 이에 관련된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느 세월에 한 잔씩 서빙? 잔술 판매 허용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소주 등 모든 주류의 잔술 판매가 허용되기 28일부터 공포되면서 허용됐습니다. 이것은 한 병씩 술을 팔던 것을 이제 한 잔씩 팔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그렇고 사업주들도 그렇고 한 줄씩 이렇게 판다는 것이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한 잔을 1,000원이나 800원에 달라고 하면 쌀 것 같지만은 이게 과연 언제적 술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분상에도 새 병을 따서 새 술을 마시는 것과 비교해서 이미 식어버린 술을 한 잔을 사서 마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별로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술 판매 허용이 과연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불패상권 마저 무너진다. 이 말은 최근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골목상권이 어렵게 되어서 불패상권이라 하는 삼산동 일대도 임대가 써붙여진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상공인은 가게를 내놓은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지만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면서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아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좋은 곳이라도 이제 임대를 붙여놓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간지에 표현된 오늘의 시사 만평입니다. 오늘은 MBC에서 보도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가 3차례 있었다는 내용이 시사 만평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겨레 신문의 시사 만평에 보면은 타임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수사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이것은 이제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먼저 해병대 수사관이 이첩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후에 12시 7분에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12시 45분에 수사 지휘관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12시 50분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국방부에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설에도 오늘 많은 언론에서 바로 최상병 이첩 시점 장관에게 전화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일보도 최상병 이첩 시점 윤석열이 3번 전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고 중앙일보조차 보수 언론이라는 중앙일보조차 윤석열과 이종섭 통화한 것들 당사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 개항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에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예, 우리의 입장을 삭제하고 일본 개항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 데는 진심인 윤석열 정권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에는 교묘하게 보수 이슈 파고드는 이재명 대표 진정성이 문제다. 예, 디지털 타임즈도 보수 측 언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진정성이 없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표해도 문제고 발표 안 해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사설에는 도시철도 공청회 실질적인 의겸 수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이 단순화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 지하철은 물론 도시철도 등에서 지난 세월 완전히 소외당해왔다. 그런데 울산의 도시철도 시대가 수소 트램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예, 앞으로 울산 박물관 2층에서 오늘 30일 오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엽니다. 예,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은 많이 참석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생 외면하는 이전 공공기관들 대의 명분 잊었나. 이 말은 울산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10년 전부터 이전했지만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역의 혁신도시로 내려보낸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보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약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식 하수 기반 역할 모델 개발하자. 이 말은 울산의 하수도로에 기반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마약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약류 단속을 울산식 하수 기반 역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이야기가 울산 지역 언론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안내입니다. 6월 2일 다가오는 일요일 10시에 울산 남구의 반려동물 축제가 운수국제양궁장 및 애견동물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공업탑 뒤에 복대천 깨어나라 달깨비라고 해서 그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장생포에 많은 수국들이 여러분들의 관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화요일 날 저녁 6시에는 호남향후회가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콘서트가 크게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보이면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